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나는 불행할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무게는 더 깊어지고 몸은 약해지고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외로움과 상실감이 밀려오는 노년의 삶.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바로 아서 쇼펜하우어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본 현실적인 해답.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고통은 인생의 필연적인 부분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내가 선택했던 길이 과연 옳았을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놀랍도록 솔직하게 답을 주는 철학자입니다. 그의 말처럼 삶은 고통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며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5가지 사례를 들어보려 합니다. 1. 삶을 욕망의 무한한 연속으로 바라보지 말라.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첫 번째 교훈은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며 욕망이 충족되면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쉽게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행복이 계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예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녀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노후에는 편히 살겠다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은퇴 후 경제적인 여유는 생겼지만 정작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은 끝났지만 새로운 욕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악순환을 끊으라고 조언합니다. 욕망을 채우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순간의 만족을 느끼며 욕망 자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보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소확행작은 행복도 그런 맥락 아닐까요? 오늘 하루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처럼요. 2.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으라. 쇼펜하우어는 자연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연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예술이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자연 속에 들어가면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건 한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도시에서의 바쁜 삶을 마무리하고 시골로 내려가 소박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이하고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준비하며 말 그대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몰랐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꽃을 가꾸는 소소한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시작일 겁니다. 3.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라.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교가 고통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존재다. 한 사례로 어떤 60대 여성분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점점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할 때마다 자신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왜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그녀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손주가 없어도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기로 한 거죠. 타인과 비교하기보다 나만의 기준으로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4. 예술과 철학을 통해 고통을 초월하라. 쇼펜하우어는 예술이야말로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음악, 그림, 문학 같은 예술은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기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80대 한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며 조금씩 다시 삶의 활력을 찾게 됐다고 해요. 비록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위로를 받는 과정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술이 아니어도 좋아요. 철학, 책 읽기, 심지어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무엇이든 자신을 몰입하게 만들고 현실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5. 공감과 연대를 통해 고통을 나누라.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혼자 모든 고통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로 한 노부부는 동네 어르신들과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고통과 삶의 고민을 털어놓는 자리가 되었어요. 누구나 외롭고 힘든 시기를 겪지만 함께 나누는 대화가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통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할 때 고통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 지혜. 전문가의 시선에서 본 쇼펜하우어 철학. 살면서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시죠?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걸까? 이런 질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던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은 우리에게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이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천으로 이어져야 진짜 힘이 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메시지에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더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욕망에서 벗어나는 법.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기.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걸 얻더라도 곧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 이 말처럼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욕망의 굴레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무조건 억제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욕망의 크기를 줄이고 만족의 기준을 낮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큰 집을 가져야 행복할 것 같아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머무는 공간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보는 겁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손주들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돈을 모으며 고생했지만 막상 큰 집을 얻은 뒤엔 외로움만 커졌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작은 방 한 칸을 꽃으로 꾸미고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즐기며 여기가 나만의 천국이라며 웃음을 되찾았죠. 결론. 욕망을 채우는데 몰두하기보다 지금 내 주변에서 작고 소소한 만족을 발견해 보세요. 삶의 행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2. 자연과의 교감. 마음의 평화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 쇼펜하우어는 자연이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학적 주장에 그치지 않아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연이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60대 남성은 은퇴 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며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내가 키운 생명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다니라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죠. 굳이 정원을 가꾸지 않더라도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는 작은 순간에도 치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연은 비용도 들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삶에 조금씩 더해보세요. 3. 비교하지 않는 법. 타인이 아닌 나 자신과 경쟁하기. 인간은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와닿습니다. SNS가 보편화된 오늘날 우리는 더 쉽게 타인의 삶과 비교하며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곤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기, 내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을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자랑하는 해외여행이나 자식 성공담 대신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맛있게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감사 일기 쓰기. 매일 저녁 내가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감사는 비교를 잠재우고 현재에 충실할 수 있게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제로 한 70대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 모임에서 매번 자식 자랑에 시달렸지만 이후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 많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론. 비교는 행복을 앗아갑니다.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삶의 작은 감사들을 찾아보세요. 4. 예술로 고통을 초월하기. 몰입의 힘을 믿어라.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통해 인간이 고통을 잠시나마 초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문가의 권고를 넘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술적 활동은 뇌에서 긍정적인 화학 물질을 방출시키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예술 활동은 꼭 대단한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80대 할머니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깊은 우울감에 빠졌지만 지역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녀는 내 그림이 특별히 뛰어나진 않지만 물감을 섞고 붓을 움직이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작품의 완성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몰입하게 하고 현실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죠. 결론. 음악, 그림, 글쓰기 등 어떤 예술이든 좋습니다. 고통을 잊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세요. 5. 고통을 나누기. 함께할 때 가벼워지는 삶의 무게.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고통을 견디기 힘든 존재라는 걸 그는 간파하고 있었죠. 전문가의 조언.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는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노부부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동네 어르신들과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지만 점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고충을 털어놓는 시간이 되었죠. 그들은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위로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도 고통을 나누는 행위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이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결론. 주변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보세요. 외로움에서 벗어날 때 고통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 결론.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를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 5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욕망을 다스리기.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금의 삶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작은 만족이 쌓여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과 교감하기.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세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타인과의 경쟁 대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예술과 몰입하기. 예술이나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림, 음악, 글쓰기 등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고통을 나누기. 고통은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솔한 대화와 공감 속에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함께 나눌 때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삶의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고통 속에서도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